네, 어려운 뉴스는 쉽게, 복잡한 세상 소식은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이슈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혜 기자와 팽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공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둔 학부모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느 병원에 가면 메르스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등 괴담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이슈펀치는 메르스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환자가 또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환자 수가 늘다 보니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미 한 마리라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 밝혔는데요. 뒷북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낮단 보건당국의 설명과는 달리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메르스. 감염 환자는 9일 만에 10명으로 늘었고 감염 의심자가 출국하는 일까지 벌어져 확산 범위가 더 넓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렇게 메르스 공포가 커진 건 전적으로 보건당국의 엉성하고 뒤늦은 대응 때문. 비행기의 탑승객과 승무원 160여 명은 4시간 가까이 밀폐된 공간에서 메르스 감염자와 함께 있었고 이 여객기와 승무원들은 당국의 뒤늦은 연락 탓에 방역 조치 없이 다시 운항에 투입됐습니다. 더구나 탑승객 중 73명은 중국인. 옆 나라까지 메르스를 퍼뜨릴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은 감염자들이 거쳐간 병원을 공개하지 않아 인터넷과 SNS에는 여러 병원들이 거론되고 병원에 가기조차 꺼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의 현장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까지도 추가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더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국의 부실 대응 속에 기계를 넣어 호흡을 해야 할 정도로 위중한 환자까지 등장한 상황. 발등에 불이 떨어진 보건당국은 의료진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심자가 역학조사를 거부할 때에는 200만 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르스는 환자 1명당 2차 감염자 숫자가 0.7명꼴인데 국내 첫 환자는 그보다 10배 이상의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겼습니다. 의학계는 이런 환자를 슈퍼 전파자라고 부르는데요. 슈퍼 전파자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전염 속도를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예방을 위해 외출 후 손 씻기와 양치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이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당분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진통 끝에 공무원 연금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정부 시행령을 수정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됐습니다. 세월호법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느닷없이 국회법이 바뀐 것인데요. 청와대는 행정부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청와대가 정부 시행령을 수정 변경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행정부 고유의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한다면 행정부 권한은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의 재검토 요구에도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그대로 넘어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우려에 과도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설사 입법과 행정부가 서로 충돌해도 그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 청와대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일로 당청 관계가 다시 삐걱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곧 있으면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이번 일로 불똥이 엉뚱한 곳에 튀지는 않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발생한 제일모직 물류창고 화재의 방화 용의자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52살 김모 씨로 지목했지만 추적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가족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과 연락도 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김포 제1모직 물류창고 방화 용의자로 지목된 52살 김모 씨. 범행 당시 부탄가스와 기름 등을 미리 준비해 계획된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 이후 20여 명의 수사팀을 꾸려 김 씨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나흘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김 씨는 사건 발생 이후 물류창고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해 경찰이 위치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물류창고 주변 10km 이내의 CCTV를 확인하면서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범행에 나선 이유도 미스터리입니다. 경찰은 김 씨의 신병이 확보돼야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김 씨는 제1모직의 협력사인 배송업체 직원으로 이 업체가 제1모직과 거래가 끊기면서 파산하는 바람에 월급을 못 받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파산한 배송업체와 관련이 없고 월급을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협력업체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해 화물차 할부값을 감당할 수 없어 범행했다는 것도 사실과 달라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가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또 왜 방화를 했는지 등은 김 씨를 잡아야 알 수 있겠죠. 네, 경찰은 이번 주까지 용의자를 잡겠다고 밝혔는데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